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회계 처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나 팀장 주식회사는 2019년 1월 초에 미국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4월 말에 미국 거래처에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1달러를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출 채권의 대금 지급 기일은 매출일로부터 60일 만기여서 6월 말에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나 팀장주는 미래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동될지 모르는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자 수출채권 회수기일에 동일한 금액인 1달러를 매도하는 선물한 매도 계약을 은행과 1월 초에 체결하였습니다. 1월 초부터 매월 말의 현물 환율은 다음과 같았으며 미래의 달러 매도 계약, 즉 선물한 계약의 매도 가격은 1월 초 계약 체결 시점의 현물 환율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환율이 계속하여 상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므로 수출로부터는 환율 상승 이익이 발생하고 파생 계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환율 변동이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손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 말의 현물 환율 변동에 따른 선물한 매도 계약의 평가 손실은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거래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초에 수출계약 체결 시부터 4월 말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매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4월 말에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발생 당시 환율을 이용하여 매출과 매출 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록합니다. 매출 이후 만기일에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기까지 매월 말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채권 환산 손익을 회계 처리합니다. 만기일에는 만기일의 환율로 현금을 회수하고 직전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기록된 매출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외환 차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선물한 매도계약 파생상품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부터 매출 거래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월 말 결산 시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손익을 BS상 자본 계정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월 말의 경우 1월 초에 비해 환율이 10원 올랐으므로 이 환율이 계속 유지되면 나 팀장 주식회사는 선물한 매도 계약 만기일인 6월에 달러를 매도하기로 계약한 환율인 1,000원과 만기일의 현물 환율, 1월 말 현재로서는 1월 말 현물 환율인 1,01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나 팀장 주식회사 입장에서 이익인 경우 은행으로부터 이익만큼 현금을 수령하고 손실인 경우 은행에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말 현재의 현물 환율인 1,010원과 선물한 매도 계약 환율인 1,000원과의 차액인 10원에 대해 손실을 회계 처리합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위험회피 대상 거래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BS상 자본 계정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4월 말에 매출이 발생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매출 발생일까지 파생상품 평가 손실 누적액, 기타 포괄 손익을 매출의 차감으로 계정 대체 회계 처리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만 매출액과 상기하여 없애므로 파생상품 부채는 여전히 잔액이 남아있게 되며 파생상품 계약 만기일인 매출채권 회수일까지 계속하여 환율 변동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매출 이후 기간의 파생상품 자산 부채 증가액, 즉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인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6월에 파생계약 만기일이 되면 계약 체결일 1월 초부터 파생 만기일 6월 말까지의 누적 평가 손익 금액인 파생상품 자산 부채 금액을 은행과 정산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누적 평가 손실 60원이므로 이 금액을 은행에 현금 지급하여야 하며 직전 결산일까지 파생상품 자산 부채 평가액을 제거하고 현금 지급액과의 차액을 파생상품 거래 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매출이 발생한 4월 말의 실제 현물 환율인 1,040원으로 기록되지만 선물한 매도 계약 체결일인 1월 초의 환율 1,000원과 매출 발생 시점의 환율인 1,040원과의 차이인 40원의 이익만큼 선물한 매도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매출액이 1,000원으로 기록됩니다. 이 금액은 항상 선물한 매도 계약에서 매도가액으로 약정한 환율인 1,000원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매출액이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의 환율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 흐름의 경우에도 매출 채권의 회수일의 환율인 1,060원으로 채권이 회수가 되어도 선물한 매도 계약의 정산일에 영업에서의 환율 상승 이익인 60원과 동일한 금액만큼 파생계약에서 손실이 나서 은행에 현금을 지급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선물한 매도계약에서 매도가액으로 약정한 환율인 1,000원과 동일한 금액만큼만 나 팀장 주식회사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위험의표 회계라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면 항상 이익이 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의표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 항상 이익이 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바라고 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회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기입니다. 위험회피 회계에서의 위험은 환율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아니라 미래의 환율이 어떻게 변동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불확실한 상황을 회계에서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기업 영업활동에서의 달러화 유입, 유출 방향과 정확히 반대가 되게끔 선물한 계약을 체결하여 미래의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기업 영업활동에서의 이익 손실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상황을 선물 계약에서 나오게 하여 두 효과가 합해지면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의 계약 환율로 고정시키는 것이 해지 계약의 목적입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처리를 다시 요약하자면 위험회피 대상 거래인 매출과 관련된 거래의 발생 시기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파생상품 계약 체결일부터 위험회피 대상 거래인 매출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파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2개 BS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때까지 누적된 파생상품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익 2계획은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세 번째 시기는 매출이 발생한 이후부터 매출채권 회수일 직전까지의 기간이며 이 시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파생 만기일이며 파생계약 체결일부터 파생 만기일까지 모든 기간 손익의 합계액만큼 파생 만기일에 계약 정산을 통해 은행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그림이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하며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는 지금 바로 아시게 됩니다. 고급 회계교재의 합병, 연결 회계가 모두 끝나고 맨 뒤에 파생상품 회계 내용이 나오는데 수험교재에서는 항상 단일 거래 케이스만 나옵니다. 따라서 앞의 그림과 같이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은 한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또한 달러화는 물론 유로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 다양한 외화 수출 거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수출 거래와 파생 계약을 먼저 외화 종류별로 그룹을 나누어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파생 상품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달러화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 팀장 주식회사는 2019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달러의 수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채권은 61만 기여서 2개월 뒤에 회수됩니다. 미래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나 팀장 주식회사는 1월 초에
은행과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발생하는 수출 채권의 회수기일에 달러화를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간이 경과하여 알게 된 매월 말의 현물 환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1월 초에 계약한 선물한 매도 환율과의 차이, 즉 손실은 표와 같습니다. 1월 말의 파생상품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말 결산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간의 선물한 매도 계약을 4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4가지 그룹은 매출 관련 거래의 발생 순서대로 하시면 기억하시기 편합니다. 먼저 1월 말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 예상 매출에 대한 선물한 매도 계약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합니다. 1월 말 현재 미래 예상 매출은 2월부터 12월까지 예상 매출액인 11달러입니다. 환율이 선물한 매도 계약 체결 시점인 1월 초에 비해 10원이 상승하여 선물한 매도 가격 1,000원과 현물 환율 1,010원의 차이, 즉 손실 10원입니다. 미래 예상 매출 총액인 11달러에 계약당 손실 10원을 곱하여 총 손실 110원을 파생상품 부채 증가와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증가, 기타 포괄손익 감소로 회계 처리합니다. 두 번째로 1월 말에 발생한 매출에 대응되는 선물한 매도 계약 1달러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 기타 포괄손익 2계획 10, 대변의 파생부채 10으로 회계 처리한 후 다시 파생상품 평가 손실, 기타 포괄손익 2계획 10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두 회계 처리를 합하여 하나로 표현하면 기타 포괄손익은 차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므로 차변의 매출액 차감, 대변의 파생부채 증가, 회계 처리로 압축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달에 발생한 매출 채권에 대한 외화 환산과 네 번째로 2개월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당월 채권 회수에 대해서는 1월 말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달이 경과한 후 2월 달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말에도 1년간의 선물한 매도 계약을 4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월 말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 예상 매출에 대한 선물한 매도 계약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합니다. 2월 말 현재 미래 예상 매출은 3월부터 12월까지 예상 매출액인 10달러입니다. 환율이 직전월인 1월 말에 비해 10원이 상승하여 선물한 매도 가격 1,000원과 현물 환율 1,020원의 차이, 즉 손실 누계액은 20원이며 1월 말 누적 손실 잔액인 10원과의 차이인 10원이 2월 중 손실 변동액입니다. 미래 예상 매출 총액인 10달러에 계약당 손실 당월 증가액 10원을 곱하여 총 손실 100원을 파생상품 부채 증가와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증가, 기타 포괄손익 감소로 회계 처리합니다. 두 번째로 2월 말에 발생한 매출에 대응되는 선물한 매도 계약 1달러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합니다. 앞의 그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생계약 체결 시점부터 2월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파생 손실 누적액이 매출액에 대응하여 차감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1월 말까지 손실 누적액만큼은 이미 1월 달에 파생 부채와 파생 손실, 기타 포괄로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이므로 2월 중 손실 증가액만큼만 부채를 증가시키며 직전월인 1월 말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잔액 10원은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제거하여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분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월 이전에 발생한 매출, 즉 1월 매출에 대해 체결한 파생계약에 대해 당월 중 평가액 변동액을 파생상품 부채와 파생상품 평가손실, IS의 영업외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네 번째로 2개월 전에 발생한 채권의 당월 회수는 2개월 전 매출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한 달이 경과한 후 3월 말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월 말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 예상 매출에 대한 선물한 매도 계약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합니다. 3월 말 현재 미래 예상 매출은
4월부터 12월까지 예상 매출액인 $9입니다. 환율이 직전월인 2월 말에 비해 10원이 상승하여 선물한 매도 가격 1,000원과 현물 환율 1,030원의 차이, 즉 손실 누계액은 30원이며 2월 말 누적 손실 잔액인 20원과의 차이인 10원이 3월 중 손실 변동액입니다. 미래 예상 매출 총액인 $9에 계약당 손실 당월 증가액 10원을 곱하여 총 손실 90원을 파생상품 부채 증가와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증가, 기타 포괄손익 감소로 회계 처리합니다. 두 번째로 3월 말에 발생한 매출에 대응되는 선물한 매도 계약 $1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합니다. 앞의 그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생계약 체결 시점부터 3월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파생손실 누적액 30원이 매출액에 대응하여 차감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2월 말까지 손실 누적액만큼은 이미 1월달과 2월달에 파생부채와 파생손실, 기타 포괄로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므로 3월 중 손실 증가액만큼만 부채를 증가시키며 직전월인 2월 말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잔액은 잔액 20원은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제거하여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분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3월 이전에 발생한 매출, 즉 2월 매출에 대해 체결한 파생계약에 대해 당월 중 평가액 변동액을 파생상품 부채와 파생상품 평가손실, IS의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네 번째로 2개월 전에 발생한 채권이 만기인 당월에 달러로 회수되면 파생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나 팀장 주식회사는 은행과 반대매매 청산을 통해 차익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파생계약 체결 시부터 파생 만기일까지 총 누적 손실인 30원만큼 은행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전월인 2월 말 현재 파생부채는 현금 정산으로 사라졌으므로 제거해야 하며 만기의 현금 정산액과 직전월 파생부채 잔액과의 차액은 당월 중 파생부채 변동액, 파생상품 평가손실 증가액으로서 파생상품 거래손실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